안녕하세요. 기진쌤입니다. 오늘은 캘리그라피의 기초가 되는 단어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어를 쓸 때는 모음이나 받침 등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주어야 그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는데요. 이때 받침의 유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받침이 들어간 단어 위주로 받침을 강조해서 단어 연습을 해볼게요. 받침이 있는 단어를 쓰기 전에 받침이 없는 글자부터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R을 쓴다고 했을 때 R을 그냥 쓰는 것보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모음을 길게 늘려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도 받침이 없는 단어예요. 이렇게 세로 모음이 반복되는데요. 모두 다 같은 세로 모음이지만 똑같은 크기로 써주기보다는 맨 앞에 에 모음만 길게 아래쪽으로 늘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쓸 때 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크기를 크게 하거나 길이를 길게 늘려주는 것을 강조라고 부릅니다. 이제 받침이 들어간 글자를 써볼게요. 별이라는 글자를 써주었는데요. 이렇게 리을의 크기를 큼직하게 강조를 해주었어요. 상대적으로 자음과 모음은 작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받침이 강조가 되겠죠. 한자로 이루어진 별 같은 단어는 이렇게 받침이나 모음 등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강조해주면 되지만 이렇게 캘리그라피처럼 여러 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5글자 모두를 강조해줄 순 없겠죠. 이 중에서 캘리그라피의 캘이라는 글자를 좀 크게 써주고 그 중에서도 받침을 강조를 해주었고요. 마지막에 피에서 모음을 조금 길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여러 자를 함께 쓸 때는 여기서 한두 개만 이렇게 선택해서 크기나 길이 조절을 해서 강조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작게 써주세요. 그럼 짧은 단어를 써보면서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자로 된 글자들을 써보면서 받침을 큼직하게 강조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기역이 크게 강조된 복을 써보았어요. 기역을 길게 아래로 늘려서 써보세요. 이번에는 리을을 강조해서 기를 써보았습니다. 리을이 이렇게 받침에 올 때 이렇게 한 획으로 길게 늘려서 써주는 경우가 많으니 리을을 많이 연습해 주세요. 이번에는 미음을 강조해 볼게요. 이렇게 획을 길게 늘려주는 것도 강조에 속하거든요. 마지막 획을 뒤에 공간이 있을 때는 길게 한번 늘려서 써보세요. 치읓 받침을 강조해서 빛과 꽃을 써보겠습니다. 치읓의 획을 뒤쪽으로 늘려주었고요. 꽃도 이렇게 치읓을 큼직하게 써주었어요. 이때 쌍기역이나 비읍 이런 위쪽의 자음들은 작게 써서 강조를 해주세요. 시옷 받침도 왼쪽으로 획을 늘려서 강조를 해주었고요. 산처럼 니은 받침이 들어가는 것도 뒤쪽에 공간이 많을 때는 뒤쪽으로 획을 길게 늘려보세요. 이때 강약 조절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단어 연습을 할 때 강조하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선 굵기 조절을 놓칠 수가 있으니 강약 조절은 항상 필수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글자를 써주세요. 앞에서도 별을 써보았는데 리을 받침을 다른 모양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별을 써볼게요. 다양한 모양으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음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익혀주시는 게 중요해요. 같은 리을이지만 이렇게 길이나 기울기, 획수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쓸 수 있어요. 자음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번에는 비읍 받침을 좀 큼직하게 강조해서 입 단어를 써보았어요. 이제 두 자로 된 단어도 한번 써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추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때 앞에는 받침이 없지만 뒤쪽에 기역 받침이 들어가죠. 뒤쪽에 기역 받침을 길게 아래로 강조해주면 이렇게 높낮이의 변화가 생깁니다. 앞에 우 모음은 상대적으로 짧게 써주셔야 받침이 강조가 돼요. 이번에는 하늘을 써보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하의 모음은 짧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리을을 큼직하게 아래로 빼서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두 글자를 같은 크기로 적지 마시고 이렇게 높낮이와 크기 변화를 줘보세요. 이번에도 기역을 큼직하게 아래로 늘려서 강조를 해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써보았어요. 캘리그라피는 이렇게 한 부분을 선택해서 강조를 해주셔야 그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으세요. 앞에서는 글자 하나에만 받침이 들어가는 걸 써보았다면 이번에는 글자 두 개 다 받침이 들어가는 걸 써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둘 다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만 강조를 해주세요. 청춘을 써보았는데요. 이때 이응 받침은 이렇게 작게 써주고 뒤쪽에 니은 받침을 좀 더 길게 늘려서 강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청에서 앞에 자음을 좀 더 크게 써서 강조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햇볕을 써보겠습니다. 이때도 받침이 두 개가 반복이 되죠? 앞에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시옷 받침을 늘려주었어요. 오른쪽을 늘리는 것보다는 왼쪽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왼쪽을 늘려주시는 게 낫겠죠. 이번에는 별빛을 한번 써볼게요. 앞에 리을을 강조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뒤쪽에 글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리을을 강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뒤쪽에 치읓 받침을 오른쪽으로 길게 늘려서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봄날을 써볼게요. 높낮이를 살짝 다르게 해서 사선 구도로 써보았어요. 글자를 이렇게 붙여서 적을 때는 이 사이에 공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사이 공간을 잘 짜맞춰서 이렇게 공간이 없이 적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는 힐링을 써보았는데요. 이제 앞에 리을을 좀 강조하고 뒤쪽에 이응은 작게 써주었어요. 사실 캘리그라피에서 이응은 큼직하게 쓰는 경우보다 이렇게 작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엔 꽃길을 써주었는데 꽃과 길이 만난 단어죠. 이때는 꽃을 좀 더 치읓을 강조해서 크기를 늘려주었는데 이 치읓의 방향도 이 회계 방향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뒤쪽에 길자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세 글자로 된 단어도 한번 써볼게요. 굿모닝을 이렇게 써주었는데요. 여기서는 시옷과 이응이 받침으로 들어가죠. 받침을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응보다는 앞쪽 시옷을 왼쪽으로 길게 늘려서 강조해주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솜사탕을 한번 써볼게요. 앞에서는 이응 받침을 크게 강조해주진 않았는데 이렇게 솜사탕 같은 이런 단어들은 이응을 큼직하게 해서 솜사탕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응을 크게 써주면 이응을 작게 쓴 서체보다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나는 서체를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휘파람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휘파람의 느낌을 상상하면서 마지막 리은 받침의 획을 이렇게 뒤쪽으로 곡선을 사용해서 길게 늘려보세요. 여러 가지 받침이 들어간 단어들을 써보면서 받침을 어떻게 강조해야 되는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보면서 단어 연습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블로그에 이 PDF 자료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받침을 강조해서 단어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연습용으로 다운받으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란에 주소 올려놓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